보험 왕의 몰락.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보험 왕이었던 어떤 40대 여성이 사기꾼으로 전락한 얘기입니다. 지난 97년에 한 국내 보험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고요. 2009년까지 다니다가 지점장이 됐습니다. 실적이 매우 좋아서 주변에 보험 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7년에 무리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. 손실이 커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했고요.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을 상대로까지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. 지난 2013년에는 사촌 동서에게 사기를 치는데요. 회사 선박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좀 투자를 빨리 해라. 그러면은 월 2%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.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. 일단 선박 보험 딱 이러면 왠지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예. 뭐 월 2% 수익이라니까 약간 짭짤할 것 같은데 말이죠. 하기도 하고요. 어. 예. 보험회사 컴퓨터 전산 자료를 하드카피해서 주고 보험회사 설계사와 선박회사 관계자들을 좀 만나게 하는 등 신뢰를 좀 두텁게 했습니다. 이렇게 좀 믿게 한 거고요. 강 씨의 말에 좀 속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한 7년여 동안 43억 2,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이 같은 수법으로 강 씨는 지난해까지 다른 친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약 50억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.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까? 남편이 고소했습니다. 남편이 네, 이 보험 왕을요? 네,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 이제 뭐 남편이 사기를 당한 거야 뭐 친족 상도례 때문에 본인 그 건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가족, 지인 피해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. 근데 남편이 부인을 네, 남편이 부인을 고소를 한 건데요. 이제 뭐 그동안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뭐 조금 전에 했던 선박 그 보험에 뭐 보험료를 대납하기 다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주식으로 돈을 달렸다는 내용까지 보고 이거는 이제 내 아내가 사기를 쳤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. 그리고 피해액이 총 자기 뭐 주변 지인, 친구 뭐 그다음에 가족들 포함해서 피해액이 총 94억 원에 달한다는 걸 알고 실종 신고를 하고 이제 형사 고소를 한 건데요. 잠적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부여해서 검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사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도 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. 맞습니다. 가족 친지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. 이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촌 동서가 40몇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피해자는 지난해 추석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. 자, 이 지금 저는 이번 사기 사건 피해액이 94억 원, 저희와 상당히 이게 규모가 커 보이는데, 이게 참 모르겠어요. 뭐 이 보험회사 입사한 지 12년 만에 지점장을 하고 이렇게 막 벼락승진을 하고 잘 나가니까 저 사람 우리 가족이지만 실력 있다. 뭐 이렇게 해서 뭐 맡긴 것 같긴 한데. 그렇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은데요, 이거. 사실 우리 사기 범죄를 범할 때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게 가중인자예요. 양형인자에서.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. 사실 이게 배신행위와 동일하니까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점장까지 승진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의 내부적인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보 때문에 2% 이자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친인척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친인척들은 더 그 부분을 믿지 않았을까. 사실 남편 부분도 사실 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잠적합니다. 잠적을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실종 신고하고 고소를 같이 해서 부여해서 잡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여성 굉장히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악질적인 사기를 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재산을 잃었고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2심 판결에 좀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항소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 사기 사건 관련해서 전해드리지만 1심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다음 재판부로 가면은 꼭 이게 뭐 이래저래 깎인단 말이죠. 근데 사실 감형이 된 데 이유는 있습니다. 아까 피해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의 가족들과
합의를 했어요. 일단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제 그래서 1심의 징역 6년보다 다소 좀 작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사실 이 피해 금액을 고려를 한다면 피해 금액이 지금 94억인데요. 아마도 근데 이 사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사기들이 월 2%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보통 돌려막기라는 걸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의 첫 번째, 두 번째 초반 피해자들은 원금을 회복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총 금액이 94억이라지만 실제 피해 그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.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예. 자, 승 의원님 그런데 이게 피해 회복 그러니까 방금 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돌려받는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서 그런 혜택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피해 회복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4년 6개월 이거는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50억 이상 사기를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요. 그러니까 특경가법에는 분명히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가게끔 만들었고 이 사기는 피해자별로 따로 사기죄가 다 성립돼요. 우리 변호사님, 그다음 앵커, 그다음 기자 제가 사기치면 4가지 사기가 성립되는 거거든요. 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 생각하면 50억이 넘거든요.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. 이렇게 감경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양형 기준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법 감정하고 법정형하고 다른데 이게 양형 기준에 따르면 50억에서 300억 하는 경우에 6년에서 9년이 가장 높은 형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약하게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잖아요. 지금 경제적으로 다 힘들대요. 그러니까요. 지금. 피해를 야기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는 거지 피해 회복이 안 되었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가 그도 먼저나 말씀드리지만 법관의 법 감정에는 맞을 수 있어도 국민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양형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법 감정에 맞는 내용이 양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정해놓은 법정형과 전혀 다른 형태의 선고형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